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구역은 이 단계를 걸쳐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사업시행 계획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 사업시행 계획이 뭔지 아시죠? 총사업이 어떤 평수의 아파트를 몇 개를 그렇죠. 짓겠다 이런 게 되겠죠. 맞아요. 네. 몇 평형이 네. 몇 층으로 몇 그래서. 세대 되는 구체적인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공공재개발의 장점인 통합심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각각 가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소유주분들이 가장 고대하든 궁금해하시는 종전자산평가인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그 뒷얘기를 또 해드리고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숙 김혜주입니다. 대표님. 네.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오늘이 연휴 전날인데 지금 밤늦게 지금 여러분들과 영상 함께 하려고 지금 영상 촬영 중에 있죠?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설은 지났을 건데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근데 오늘 우리 바쁘게 또 준비한 자료는 뭘까요? 아주 그냥 엑기스를 준비를 했죠. 광명 7구역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날 드디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는 광명 7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지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 날 드디어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명 7구역에 대한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너부대 근린공원도 있고 그리고 옆에 또 광명 서초등학교도 있고요. 구축 아파트인 광명 한진타운 아파트 바로 뒤쪽에 해당되고요. 바로 또 옆쪽이 광명 9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지금 열심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광명 7구역의 바로 맞은편 쪽이 광명 뉴타운의 대장주인 광명 11구역, 그리고 저쪽 맞은편으로 함께 공공재개발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광명 3구역이 또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에서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광명 7구역의 역사,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광명 7구역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2021년도 7월 16일 날 드디어 광명 7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12월 10일 날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광명 7구역에서 조금 제외가 됐었던 일부분이 이제 확대 변경되면서 후보지 선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 6월 15일 날 드디어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공동시행자가 GH, 경기주택도시공사죠. 같이 MOU 체결을 맺은 주민준비위원회의 지원 약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드디어 2024년도 6월 26일부터 7월 29일 요 사이에 7월 달에 주민설명회 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한 공람 공고가 됐습니다. 그럼 공람 공고라는 게 뭐냐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겠다, 이렇게 사업이 가겠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는 그게 바로 공람 공고거든요. 그런 기간이 그렇죠.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거를 또 끝나고 드디어 2024년도 12월 30일 날 드디어 광명 7구역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광명 7구역에 대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잖아요. 광명 3구역 할 때도 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렇죠. 매번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그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늘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민간 재개발이 더 낫지 않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물론 개발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 기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공공재개발로 하면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온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순 없죠. 예. 이거는 예. 이 소유자들의 자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공공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낮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정비사업지 안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해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방법이 원가법, 그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해서 절대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되진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공사 부분도 있죠? 그쵸. 궁금해하시죠. 공공이니까 뭐 GH 아파트, LH 아파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시공사 선정을 할 때도 네. 물론 공동 시행을 하기 때문에 LH와 GH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네. 주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내 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네. 초과 용적률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더 많이 짓는 대신에 네. 그 용적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조금 더 줘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공공의 가장 큰 장점인 인허가 단축, 네. 인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예. 빨리 진행된다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에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네. 3년 만에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공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네. 임대아파트 비율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략 그 개요가 나왔죠. 네.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약 18.7% 정도? 공공재개발이 원래 처음에는 한 50% 정도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준 거에 대해서? 준 그렇죠. 용적률에 대해서? 예. 그전에는 50%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네. 예. 너무 많이 짓는다라고 판단하셨을 거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과밀억제권역에는 30%에서 40%, 네.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책정을 해놨고요.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계획 세대수가 3,010세대 정도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임대아파트가 약 553세대이기 때문에 네. 결코 많은 게 아니죠. 조합원님들이 이제 1,90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화가 됐습니다. 원래 한 20% 정도 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30% 짓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은 조금 완화를 시키고 민간재개발은 조금 강화를 시켰다는 거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 7구역의 개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네. 몇 세대가 짓는지. 몇 층짜리, 몇 동짜리 들어오는지. 그렇죠. 네네. 궁금하실 네. 거예요. 네.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 광명동 270-3번지 일대 전체를 영상에서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으로 높죠? 높아요. 만약에 이렇게라고 한다면 아마 광명 뉴타운 중에서는 층수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근데 15개 동으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공공재개발에 상한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네. 용적률이 높아진 거죠. 300%가 넘게 지금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거의 주상복합의 용적률 비슷해요. 그렇죠. 총 지금 3,010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네. 요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약간씩 조금 변동이 되겠지만 네.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영상에서 그림을 보시면 네. 분홍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뭐냐면 예. 복합용지라고 해서 네. 여기 한계동에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109세대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7구역에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아파트만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동 그렇죠. 정도. 그런데 광명 7구역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녹색이 많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네. 7구역이 바로 뒤쪽에 네. 너부대 근린공원이 있지만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거고 네. 앞쪽에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7구역은 네. 다른 구역에서 없는 문화공원도 있고요. 어린이공원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바로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95%가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약 4%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1% 가까운 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능했던 거죠. 너부대공원을 잘 활용하면 정말 녹지가 많은 맞아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광명 7구역은? 2024년도 12월 30일 날 네.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1월 15일 날 시행자
이제 지정 고시가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민대표회의가 뭐냐면 네. 토지 등 소유자, 네. 조합원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개개인의 의견 같은 거를 전부 다 수렴을 해서 네. 참여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네. 회의라는 필수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조합의 일종이긴 하지만 조합은 아닙니다.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대표 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구역은 이 단계를 걸쳐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사업시행 계획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 사업시행 계획이 뭔지 아시죠? 총사업이 어떤 평수의 아파트를 몇 그렇죠? 개를 짓겠다 이런 게 되겠죠. 맞아요. 네. 몇 평형이 네. 몇 층으로 몇 그래서. 세대 되는 구체적인 네. 네,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거기에 공공재개발의 장점인 통합심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각각 가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네. 빨리 진행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소유주분들이 가장 고대하고 고대하던 궁금해하시는 네, 종전자산 평가인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나중에 또 영상으로 그 뒷얘기를 또 해드리고요. 네. 주민들이 와서 이걸 또 궁금해하셔요. 지금 광명 7구역이나 광명 3구역을 사고 팔면 네. 현금 청산된다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분이 꽤 있었어요. 공공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는 거는 전부 다 현금 청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현금 청산에 대한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그 공공재개발이 처음 사업이 나올 때 2사 대책으로 인한 공공재개발이 있었었고 5, 6대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이 있었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그리고 8사대책도 나왔고. 네, 맞아요. 근데 8사대책은 공공재건축이니까 네. 그거는 네. 이제 제외를 시키더라도 2사대책으로 나온 사업이 바로 도심공공복합사업 네. 이런 것들은 현금 청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네. 광명 7구역과 광명 3구역은 그 공공재개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5, 6대책으로 인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현금 청산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현금 청산이랑 또 권리산정 기준일이랑은 틀립니다. 네. 네,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공재개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네. 77조에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땅이 있었던 걸 네.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그죠. 쪼개서 분할을 한 것을 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못하게 하나밖에 되는 안 거죠.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예. 그것도 물론 쪼갠 거죠. 그것도 권리산정일 기준 이후에는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죠.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래 이제 토지란 건물이 대부분 다 동일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토지 다른 사람한테 팔고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네.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예.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권리산정일 기준일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빈 네. 땅에 신축을 하거나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거나 특히 공공재개발 안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신축 빌라. 그렇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예. 신축으로 예. 빌라가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 7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예요? 그죠? 광명 7구역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처음에 후보지 선정했던 날이 바로 21년도 네. 7월 16일 날이었죠? 네. 그때 후보지 선정이 됐었던 데는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그렇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확대된 후보지 거. 확대 변경을 하는 2차 예. 때는 2021년도 12월 10날. 예. 예, 그때 이후로 네.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유념하시고 네, 그 네. 이후에 지어졌거나 그 이후에 분할되었거나 그렇죠. 하는 것들은 사시면 안 되고 네. 나머지 물건들은 언제든지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광명 7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좋은 물건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를 받고 있죠? 네, 물건도 막 찾아보는데 물건도 네. 많지 않고.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네. 대지 5평에 전용 10평 정도. 방 3개 욕실 하나짜리인데요. 네. 1층이에요. 공동주택 가격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500 정도 되네요. 현재 전세 1억 4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매매가는 3억 9천 5백. 지금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거죠. 투자금은 2억 5천 5백 정도 2억 5천 되는 5백 것 같아요. 요거는 추천해 드릴 만하고 대지가 9.3평이니까 조금 대지도 커요. 괜찮아요. 네. 예, 그리고 전용 16평 정도 되고요. 네. 방 3개 욕실입니다. 2층이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1억
5천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네. 현재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계세요. 네. 이거는 4억 5천 정도. 만약에 이걸 전세 놓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후주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대략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 요렇게. 그러면 한 3억이나 네. 2억 9천이 네, 필요하시네요. 2억 9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광명 7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광명 뉴타운에는 공공재개발도 있고 뉴타운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또 요즘 트리어스 광명에 네. 입주가 같이 맞물려서 영상을 바로바로 못 해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해드리고 가려고 아직 퇴근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예, 광명 7구역에 관심 있는 분들, 네. 또 지금 입주하고 있는 트리우스 광명, 네. 또 관심 있는 분들, 네. 다른 또 광명 뉴타운에 입주권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면 네. 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은 문의 주시면 저희 네. 두 대표가 네.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